현재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오레슈닉이다. 러시아의 미사일은 극초음속으로 날아가 크렘린이 선택한 어떤 목표든 폭발적인 파괴를 가합니다. 오레슈닉은 방공 시스템이 막기엔 너무 빠르고 우크라이나 도시에겐 너무 강력합니다. 푸틴의 명령 시 이 미사일에 우크라이나를 파괴할 핵탄두가 실릴 수 있습니다. 며칠 만에 정확한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오레슈닉은 전 세계적인 위협에서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 푸틴의 막을 수 없는 미사일이 왜 조준에 실패하고 우크라이나 위협이 아닌 부담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 말을 들었다면 이런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이달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타격을 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러시아가 평소 사용하는 드론과 미사일 외에도 푸틴이 마하 10 속도로 목표물에 날아간다고 언급한 또 다른 무기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군사력의 상징인 이 무기는 우크라이나에 투입돼 1월 9일 발생, 10일 확인된 공격에서 리비우시를 겨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서쪽 외곽에 위치하며 폴란드와 가장 가까운 주요 도시인 리비우는 푸틴이 오레슈니크를 사용한 상징적인 선택지였습니다. 이 도시는 중앙유럽 스타일과 서구적 영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입니다. 그곳은 나토 영토의 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푸틴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리비우가 공격당한 이유는 러시아 대통령이 버튼 하나로 나토 도시를 파괴할 수 있는 신형 미사일에 대해 서방에 경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크렘린궁은 또한 리비우가 보다 실질적인 이유로 표적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비우 공격 후 러시아 국방부는 주요 목표물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 9일 밤 리비우 주립항공기 수리 공장이 오레슈니크 지상 미사일 시스템으로 작동 중단됐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뭔가를 숨겼습니다. 그 무언가는 영상 후반부에 공개됩니다. 1월 9일 러시아 공격 후 오레슈니크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이 힌트가 될 것입니다. 푸틴의 말을 믿는다면 미사일이라기보다는 운석에 가까운 그 막을 수 없는 무기는 치명적일 수 있는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하게 타격하고 빠르게 움직이지만 오레슈니크는 설계가 나빠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날아갈 수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리비우에 남겨진 오레슈니크 잔해를 분석한 결과 이 미사일에는 여러 탄두를 목표물로 독립적으로 유도하는 데 필요한 유도 시스템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러시아는 오레슈니크를 목표 지점 근처까지만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독립적으로 목표를 조준할 수 있는 재진입체, 즉 MERVS를 탑재하도록 분류된 이 미사일이 도착하면 그것들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좋은 결과를 바라며 희망을 겁니다. 부분적인 분석은 러시아 군사 텔레그램 채널에서 나왔으며 이 채널은 1월 18일에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은 2026년 1월 8일 이후 공개된 오레슈니크 미사일 잔해와 2024년 잔해 재조사 결과 이 미사일에는 개별 분리 포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곧 알겠지만 그것은 Minimum Efficiency Reporting Value, 퍼즐의 중요한 누락 부분입니다. 오레슈니크는 이러한 개별 분리 포드 대신 모스크바 열기술연구소 무기에서 자주 쓰이는 밀봉 계기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기실들은 유도에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탄두를 안정화시키지만 조종하지는 않으며 계기실과 로켓 보조 탄두 방향 조정 시스템을 결합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럴듯하게 말하면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오레슈니크의 로켓은 목표 방향만 가리키고 유도 없이 빠르게 발사됩니다. 탄두는 포드와 비슷하지만 카세트를 탑재해 각각 6개 요소에 6개의 탄두로 구성됩니다. 이는 미사일 영상에서 확인됐으며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화력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희와 함께하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오레슈니크 공격 대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유도 시스템 없는 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 개념을 살펴보고 왜 나쁜 생각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MIRV는 하나의 미사일로 여러 목표를 동시에 공격해 여러 곳을 초토화하는 무기 개념입니다. MIRV는 꽤 오랫동안 존재해왔기 때문에 러시아가 각 탄두에 유도 시스템을 설치하는 기본적인 기술을 익히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비 통제 및 비확산 센터에 따르면 MIR-2는 1960년대에 하나의 미사일로 여러 목표의 탄두를 투하하도록 개발되었고 이에 작동하는 유도 시스템의 중요성도 매우 큽니다. 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 여부와 관계없이 미사일 공격의 핵심은 군사력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탄약을 목표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비행장 파괴를 원하면 오레슈니크가 러시아가 리비우에서 했듯이 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미사일이 도착하면 탄두를 방출합니다. 그 탄두들은 각자 선택된 목표를 향해 독립적으로 이동하며
만약 방공망에 의해 격추되지 않는다면 목표를 타격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해 보여도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합니다. 유나이티드 14 미디어의 오레슈니크 분석 보도에 따르면 바로 그 기술력이나 부족이 러시아의 오레슈니크 실패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혁신 미사일은 푸틴과 측근 주장과 달리 기술적 돌파구와는 다릅니다. 해당 매체는 오레슈니크 미사일의 관성 항법 시스템 부품이 공개됐으며 이 부품들은 미사일 본체에 사용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부품 중 일부에는 2018년에 제조된 것으로 보이는 제조 코드가 있었습니다. 이는 해당 부품들이 이전 무기 프로그램을 위해 만들어졌다가 오레슈니크 미사일에 억지로 맞춰 넣어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현대 기술의 경위로 평가되지만 밀리터니는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이 이 부품에서 새로운 기술적 돌파구는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레슈니크에는 소련 시대 전기 진공관이 있습니다. 이들은 크리트론 부품일 가능성이 높고 보통 초고속 전자 스위치로 사용됩니다. 다만 고주파 공진기일 가능성도 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그건 좋지만 소련은 1991년에 붕괴됐습니다. 그런데 35년 넘은 부품, 이 미사일에 쓰이는 이유는 뭔가요? 그것이 러시아 현대 혁신가들의 최고의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지금 답이 없습니다. 아마도 오레슈니크가 푸틴 주장만큼 첨단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레슈니크가 RS-26 루베즈 러시아 미사일을 기반으로 했다는 주장과 일치하지만 이 미사일은 소련 시대 것이 아닙니다. 미사일 스렛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2008년 개발이 시작됐으며 이는 2018년 현대 오레슈니크 미사일의 부품이 보이는 이유입니다. RS-26은 아직 실전 배치되지 않고 개발 중입니다. 오레슈니크가 RS-26을 대체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레슈니크가 RS-26을 기반으로 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오레슈니크의 진정한 강점은 극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는 점뿐입니다. 오래된 부품이 많고 탄두의 유도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하면 오레슈니크가 실제로 얼마나 위협적인지 적어도 정밀 타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면에서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답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 영상이 재미있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까 언급한 오레슈니크 탄두에 유도 시스템이 없다는 소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미사일이 리비우의 공항을 정밀 타격했다고 주장하며 뭔가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타격이 러시아가 여러분에게 믿게 하려는 것만큼 정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24에 따르면 1월 9일 오레슈니크의 리비우 공격에 대한 미디어 분석 결과 미사일 탄두에 유도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오레슈니크는 리비우의 최대 6개의 탄두 클러스터를 투하할 수 있으며 이 중 4개가 도시에 떨어졌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어떤 탄두가 전략적 목표를 타격했는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마 괜찮을 겁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중요한 목표를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우크라이나의 도시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4개는 6개와 같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2 탄두 클러스터는 리비우에서 멀어지며 유도 시스템 없이 스스로 파괴된 듯합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분석가들이 리비우 공격에서 2개의 별도의 충격 지점을 확인했으며 이는 아마도 나머지 2개의 오레슈니크 탄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두 충격 모두 러시아 목표 지점과 다소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밀리타니의 설명에 따르면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미사일의 초고속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탄두가 폭약 없이 질량과 속도만 의존하는 기존 운동 에너지 방식은 정확성에 문제 있고 모든 탄두가 대기권 재진입을 견디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후자는 러시아의 큰 문제입니다. 오레슈닉은 탄도 미사일로 목표까지의 거리에 따라 전체 비행 거리의 90%까지 대기권을 벗어나 비행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한 탄두들이 지구 대기권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것들은 사실상 쓸모가 없습니다. 네, 탄두에 타버린 잔해가 여전히 지상에 떨어질 수는 있지만 정확성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고 탄두에 실려있던 어떤 소형 탄약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레슈니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르비우 공격의 2 빗나간 탄두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밀리타니의 지적처럼 러시아는 오레슈니크 탄두의 운동 에너지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오레슈니크 탄두가 지구 대기를 통과하더라도 이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손상되지 않았든 아니든 이러한 운동력 의존은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피해를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2025년 6월 밀리타니가 발표했다고 밝힌 장갑차 연구원 안드리 타라센코의 중국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 연구가 맞다면 푸틴의 극초음속 무기 파괴력 주장은 허상일 수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는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밀리타니에 따르면 이는 고비 사막 시험장에서 초고속 운동 에너지 탄환 시제품 실험에 기반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140kg 텅스텐 막대가 초속 4650m더로 충돌해 깊이 3m, 지름 4m의 포물선형 분화구를 만들었으며 연구 저자들이 이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초속 4650m는 마하 135로 2024년 11월 푸틴이 오레슈니크를 마하 10으로 비행했다고 주장한 것보다 마하 35나 더 빠릅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도 140kg, 308파운드, 텅스텐 막대는 깊이 98피트 폭 13피트 조금 넘는 분화구만 남겼습니다. 그건 나사의 큐리오시티 로버보다 양쪽 모두에서 겨우 몇 피트 더 큰 정도입니다. 나사에 따르면 큐리오시티 로버는 소형 SUV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140kg짜리 텅스텐 막대가 우주에서 떨어진다면 맞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분화구는 푸틴이 오레슈니크에 있다고 주장한 도시를 끝장낼 만한 위력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레슈니크가 러시아의 RS-26 미사일을 기반으로 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오레슈니크 탄두의 크기에 대해서도 몇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2015년일 월 메타 디펜스 기사에 따르면 RS-26에는 30-35kg 자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중국 연구에 텅스텐 막대 무게 4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무게가 4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이 충격 구덩이도 그렇다는 뜻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탄두가 지구 대기를 통과한다면 폭발성 탄두 장착으로 오레슈니크 타격력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오레슈니크는 6개 클러스터로 이루어져 각각 6개의 탄두 총 36개의 가벼운 자탄을 갖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증거는 오레슈니크 미사일이 목표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실탄도 아닌 빈탄을 발사하는 무기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텅스텐 막대와 우크라이나 플라밍고, 미사일 드론의 충격 구덩이를 비교하면 오레슈니크가 갑자기 초라해 보입니다. 2025년 8월 더 뉴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국립항공박물관 수석연구원 발레리 로마넨코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2번 명중했습니다. 러시아 군수공장도 최소 1년간 중단될 것이며 충돌 지점 분화구는 지름 약 20m가 될 것이라고 로마넨코가 우크라이나 플라밍고에 말했다. 그것은 중국 실험에서 텅스텐 막대가 남긴 분화구보다 5배나 큰 크기입니다. 이것은 오레슈니크보다 저렴하게 만든 무기의 분화구입니다. 초음속 속도도 그 충격 차이를 메우지 못합니다. 오레슈니크 탄두나 자탄은 방공망 요격이 어렵지만 미사일을 대량 사용할 만큼 충분한 피해는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 초반에 제기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레슈니크는 얼마나 큰 위협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미사일에 대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가 이론적이거나 러시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1월 17일 밀리타니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오레슈니크 미사일 훈련장을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훈련장은 러시아 아스트라한 카푸스틴 야르에 위치한 제4국가중앙통합훈련장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해당 지역을 공격했으나 결과는 불확실합니다. 밀리타니는 그곳에 방공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다투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공격이 실패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1월 17일 공격은 개념 증명이었을 수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르비우로 쏜 오레슈닉은 약 1000마일을 이동해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선 가까이에서 무기를 발사해 드론이 카푸스틴 야르 기지까지 이동 거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오레슈닉 발사 기지 타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월 17일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는 푸틴에게 앞으로 오레슈닉 기지에 대한 공격을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 어디를 타격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며 오레슈닉 발사 지점 차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이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위협인지 답할 수 없습니다. 만약 러시아의 주장대로 오레슈닉이 핵 탑재가 가능하다면 그 위협은 엄청날 것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집착해 나라를 초토화하려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푸틴의 운석 발언과 다른 주장들은 포브스가 12월에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푸틴은 동일한 표적을 동시에 타격하는 운동 에너지 기반의 탄두를 사용하는 여러 무기들이 핵 공격에 필적하는 위력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어떤 운석이 어디에 떨어졌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영향으로 거대한 호수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앞서 언급한 중국 연구진의 발견과는 다소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브스는 자체 기술 분석을 통해 오레슈닉이 러시아가 주장하는 것만큼 위협적이지 않다는데 대체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레슈닉의 6개 재진입체 포함 탄두 무게는 약 1800파운드이며 마하 10속도로 충돌한다고 포브스는 전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그 무게와 속도는 큰 운동 에너지를 만듭니다. 약 360억 줄의 운동 에너지가 발생하지만 1톤의 트리니트로톨루에는 440억 줄의 폭발 에너지를 냅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오레슈니크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 전체 탄두 무게가 충돌해 2000파운드 폭탄과 같은 위력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도 파괴력이 있지만 러시아는 이미 이 정도의 위력이나 그 이상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퍼붓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심스러운 명중률까지 더해지면 러시아제 무기라는 인상이 더 강해집니다. 우주로 가는 활공폭탄인데 명중률은 가까우면 충분하다는 수준인 것 같아요. 러시아는 오레시닉을 우크라이나와 서방에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주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임스타운 재단은 1월 13일 기사에서 리비우가 공격 지점으로 선택된 것이 의도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레슈닉은 러시아 적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는 심리전 무기입니다. 특히 탄두가 아무런 유도 없이 날아간다면 이것이 진정으로 실용적인 무기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레슈닉 미사일 제작 비용은 정확하지 않지만 일부에서는 한 발당 최대 3천만 달러로 추정합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오레슈닉은 실용성보다는 과시용이고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속도를 중시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러시아가 성공적인 타격을 위해 정밀한 만큼이나 운에 의존하게 만드는 유도 장치가 없는 탄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오레슈닉 등장에도 우크라이나 접근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푸틴은 국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러시아 경제가 무너질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요 원인입니다. 멈출 수 없다는 말이 러시아 상황에 가장 어울립니다. 그 이유는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러시아의 소위 대량살 상무기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다루는 The Military Show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